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교재는 여러분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오늘 186페이지 재산세죠, 여러분들? 예. 재산세 186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취득세 그 세율 특례를 배웠죠? 특례세율,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 예? 자, 동창 친구들 얘기 드렸죠? 왔다 갔다 하는 거, 형적 취득.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하거나 또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그럴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했었죠? 네, 이거 자 형식 취득으로.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고 형식 취득. 근데 등기는 아버지 4명이로 공짜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합유물, 자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든가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법인의 합병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자, 번쩍 들어서 옮겼는데 소유자 변동 없고요. 근데 만약에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 것들이죠.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니까 등기비용만 남는 거죠.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를 배웠습니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하필이면 신발도 구두를 신고 왔어야 되는데, 예, 발 편하려고 신발을 낮은 걸 신고 왔더니 더욱더 그런데, 신발을 구두를 딱 신었으면 이 정도 되는 건데, 아, 진짜, 하필이면 이런지도 모르고 잡았습니다. 담이 없어져가지고. 예. 자, 그러면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는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간주취득이니까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인 개수는 포함해야 제외요? 제외입니다. 건축물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적용하니까 면적 증가인 개수를 제외하고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하여튼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또 그 다음에 차량기의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경우 가액이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그래서 뭐 지목 변경 전에 가격이 1억이었다. 지목 변경 후에 가액이 5억이 되면 증가한 가액 4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어떤 세율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2% 적용해서 4억이 2%니까 산출세액 800만 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이렇게 해가지고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의 경우는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나왔다. 뭘 떠올려?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 이거 구간 반복을 틀어놔야 되는데,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얘들. 자, 어떤 시설물들은, 이런 시설물들은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했다. 어떤 세율 적용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자, 지목이 묘진 토지.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뭐하고?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1년을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이렇게 과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취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지방세나 하여튼 자부지간 어디입니까? 물건 소재지.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부동산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주소지라는 거, 같은 취득에 관계되는 재산이 또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럴 때 취득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했습니까? 취득 물건 이건 저기고 그 납세를 불분명할 테고. 자,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하고 성남시하고 경기도 성남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요? 소재지별로 안 보냈습니다. 면적별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 뭐 시가총액별로 나눠서 안분 계산했고. 그 다음에 또요, 등록면허세는 근데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 등록관청 소재지고. 그 다음에 또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취득일로부터 언제예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언제? 60일 내. 근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고 기간 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자, 외국에 주술 논자가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취득세는 증여로 취득했다. 언제? 60일 내. 증여로 인한 취득은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근데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언제까지입니까?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이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데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완납됐다. 언제부터요?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는 거. 그래서 대금 완납일 아니고 허가일이 속하는 날이 말일로부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인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과세 추징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있으니까 얼굴이 사각지대가 생겨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네. 지금 교탁이, 교단이 없어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취득세,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가산세 중됩니다. 근데 일반 가산세, 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 했더나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얼마요? 0.025%씩.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 한도내에서 75% 한도내에서 75% 한도내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 또 일반가산세는 똑같아요. 근데 중가산세,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가산세 적용됩니다. 근데 다만 중가산세에 적용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근데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중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취득세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왜 자꾸 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 아니 강의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자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라든가 지목변경 자 같은 이런 간주취득, 의제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가산세만. 그래서 이렇게 간주취득의 경우하고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어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싸리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산세 적용 없고. 그 다음에 뭐 기한후 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기한후 신고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달리 등록면허세는 사실은 이제 신고 의제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어떻게 한다? 의제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때 뭐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자 적용한다. X입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또 깎아준다 그래도 틀리고 이런 것들. 자, 근데 취득세는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시했다. 가산세 몇 프로? 10% 적용됩니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시하면 10% 가산세 적용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하고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특구항도, 등록면허세는 구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도.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는 적용되니까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누구한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래서 계약의 무효 취소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말 혼나갔나? 예.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는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명의자에게. 그래서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있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그래서 계약의 무효 취소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득세는
납세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예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근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이 등록을 하는 자는 외관상 권리자예요, 사실상 권리자예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무슨 설정 등기할 때는 누구고?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고? 설정자. 이런 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이렇게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죠.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근데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차 있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시가 편액되는 건 똑같습니다.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편액이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그러면 시가 편액을 과세 표준하고요. 근데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뭐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취득 후 등록 당시 만약에 가액이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뭘 과세 표준합니까?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별로 점점 벌써 이제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은데. 집중도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 등록면허세 그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율은 보 8, 1,000분의 8이지 1,000분의 28 아니라고 그랬어요.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비용만 받으니까 보 8. 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유식 20, 1,000분의 20. 무조건 뒤에 거죠. 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자, 증여 같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 1호, 1,000분의 15. 이런 식으로. 상삼 8, 무독립 8, 1호, 유식 20, 보 8. 버팔로고도 짝퉁고도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뭐 소, 가, 지 없는 애들 뭘 다 과세 표현한다? 부동산 가액.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부동산 가액으로 과세 표현하려고 소가지 부리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이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의 0점이고, 소유권 이해 권리 드는 다 세율 0점이죠. 그 다음에 또 지상권 설정 등기는 과세 표준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은 무조건 0.2%고.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의 0.2, 임차권 설정 등기 월 임대차 금액의 0.2.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의 0.2고,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이고,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같은 면세점이나 재산세 같은 소액증여세 면제 규정 없고,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는다.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록세율을 적용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요.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 취득세도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정분사무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법인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자, 설치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에서,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 법인 등기 표준세율 몇 배? 3배로 중과세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문제를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저는 뭔가 이렇게 약간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처음 이런 거에 항상 낯설어가지고, 사람이든 그다음에 공간이든 처음 가는 공간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지. 항상 낯설어가지고, 진짜로 낯설어 부끄럽고 해가지고, 원래 그래서 진짜 강혜 씨 바뀌니까 갑자기 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세법 우리 4월 3일차 문제 한번 봅니다. 보시니까 1번이요. 일부러 질문 어렵게 했어요, 길게. 근데 또 잘 보면 답이 다 보여요. 1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1번에 기억번,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요? X입니다. 뭐 틀렸어요?
그렇지.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는 거 산출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 기억번 X. 산출세 틀렸고. 니은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각 지자체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면적비로 나눠 계산한다. X 여러분들 뭐로요? 시가 편익비로 나눕니다. 소재로 안 분하는데 이거 취득세는 시가 편익비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면적비율 X고요. 디귿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를 중 대상이 됐을 때 그애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에요 이거? 60일로 개정이 됐죠. 30일이었다가 그래서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정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가산세 포함한 세액 공제합니까? 아닙니다. 가산세 뭐예요? 제외입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가산세 제외고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합니까? 아닙니다. 신고 납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30일 아닙니다. 60일이고 가산세 포함이 아니라 제외고 그 다음에 보통 징수 아닙니다.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 개 포인트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추가 신고 납부기간 나오면. 리을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그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 표준의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네, 그렇지. 대금 완납일로부터가 아니라 허가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도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그래서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대금 완납일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게 모두 몇 개인가 있어요? 없습니다. 빵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1번 정답이고. 2번 봅니다. 다음 중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소유권 보존 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28이 적용된다. X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보8이지 보28 아니잖아요. 보8이지. 그래서 보8입니다. 1,000분의 8이지 1,000분의 28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2번 전세권 말소 등기 시 등록세 세율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이다. X입니다.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입니다. 건당 6,000원이지. 전세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예요. 설정이나 이전 등기가 그렇지.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입니다. 3번 부동산 등기 시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적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6,000원 미만 나왔으니까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이니까 얼마? 6,000원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징수하지 않는다 X고. 4번 가등기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다. 맞죠, 여러분들? 4번 정답입니다. 등록면허세, 자, 과세 표준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 5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재평가 후에 뭐? 네?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네.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니까 다음은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부동산 등기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 납세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2번 부동산 등기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간은 해당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취득세가 그런 거지. 등록면허세는 기간 원칙 나오면 안 되죠.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빼놓고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되고 등록하기 전까지고. 3번 봅니다. 부동산 등기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이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된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죠, 여러분들? 30일이었다 올해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면허세도 60일로 바뀐 거 추가 신고 납부기간 3번 맞습니다. 이때만 기간 나오고요. 4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과산세가 부과된다. X입니다.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과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4번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세율이 정되는 경우로 옳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합유물 분할, 자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고 어떤 세율 중에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균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을 뺀 세율이죠. 특례세율이고 기업권. 그 다음에 니은번 임시행장 등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어떤 세율 중에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1주택이 됐습니다. 어떤 세율 중합니까? 자, 요거는 표준세율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을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다.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집, 자, 뭐 아버지 이거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인데 이건 주택을 신축한 거니까 뭐예요? 원팔 2.8%입니다. 원시 취득이죠? 주택 신축이니까 원팔 2.8%고요.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개수로 인한 취득,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는 어떤 세율이요? 예? 예?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증가한 거에다가. 그잖아요. 그래서 니은하고 이거 리을번만 니은하고 리을 있나요? 예, 니은하고 리을 1번이네요. 예, 요거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글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오늘 자 186페이지 재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재산세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이요.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목운동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운동. 그 다음에, 아이고, 목이 그냥 안 돌아가네, 자.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예. 아이고, 좋습니다. 누가 한숨을 쉬고 그래. 자. 평상시 스트레칭 좀 하시고. 자, 오늘 여러분 186페이지 재산세를 펴놓으시면요. 재산세는 여러분요. 재산세는 보시면 우리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가 계속 출제되고 있죠. 재산세 세 문제 정도가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그럴 때 재산세는 어떤 것들을 자 우리가 공부하면 과세 대상이에요. 자,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느냐? 그럴 때 재산세 특히 토지 유형 구분하는 거예요. 토지 유형 구분.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그 모든 토지 면적이 똑같다고. 농지 1000평, 나대지 1000평, 공장용지 1000평이 있다. 면적 똑같다고. 토지분 재산세 똑같이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농지나 나대지나 공장용지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죠.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구분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 토지용 구분이 가끔씩 독립한 문제로 나오는데 간접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자주 언급되고 근데 직접적으로 독립한 문제는 가끔씩 출제가 되는 건데 제가 작년 여기 28회 우리 제 수업 들었던 분 제가 토지용 구분 분명히 작년에 그랬어요. 토지용 구분은 올해 나올 때가 됐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히 예상대로 나왔어요. 토지용 구분.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맨날 봤던 거였어요. 그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였나? 그거 종합합산 대상 고르는 거였기 때문에 답은 뭐 명확하고 쉬웠는데 그거를 근데 단서를 잘못 따라가지고 뒤에 그 5번인가가 또 3번이 이거였고 정답. 근데 5번에 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단서를 안 따라가지고 복수정답이 돼가지고 작년에 세법에서 그 복수정답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복수정답 때는 자 그런 문제로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복수정답 바라기 전에 그 문제는 사실은 무조건 맞췄어야 될 문제예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토지용이 뭐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이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몰랐다 그러면 토지용 구분을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고. 어떤 간에 그래서 올해는 직접적으로 토지용 구분은 출제 가능성은 좀 낮고요. 다만 간접적으로는 그래도요.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자, 과세 대상 고를 때 토지용 구분을 못하면 또 문제를 못 풀어요. 또 그다음에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또 이제 자 재산세에서 뭐 세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는 이제 출제 가능성은 낮았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재산세 누가 납부할 무자가 될 것이냐. 납세무자는 뭐 제가 이거 왜 이러지?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무조건 시험에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그냥 스치듯이 나왔었지만. 독립한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다. 올해는 납세무자. 그래서 중요하고 작년에 독립한 문제를 안 나왔는데 납세무자는 한 6년 정도 독립한 문제를 계속 나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는 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고, 재산세도 과세 표준과 세율은 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묶어서 거의 매년 나옵니다. 매년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재산세 보통 징수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요. 또 그 다음에 재산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들. 그럴 때 납세 절차는 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거의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이건 무조건. 비과세가 최근에 28회 시험 때 독립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비과세는 또 역시 종합 문제 속에서 질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 재산세 우리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요. 186페이지입니다. 우리 기초인문과정 1, 2월 과정에서 용어 설명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쭉쭉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1절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니까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 현재 자,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 자산을 그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부주구청장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자, 그런 지방세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에서는 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세와 구세로 나눠서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해 줍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특징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요. 재산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보유기간 동안 번복해서 부과되고, 2번이요.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지만, 그래서 주택을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여러 채의 주택이 있어도 소유자별로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한다고 그랬죠. 따로따로 개별 과세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만 재산세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같은 유형의 토지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력 성격도 있다. 그 다음에 3번 실질과세는 적용되고 현황 부과하고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있고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보통 징수한다는 거, 가산금 정되는 거 이런 것들 하여튼 뭐 가산금에 관한 건 조청년에 배웠잖아요. 보통 징수하니까 재산세는 고유세 기준 납부기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아놓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중과상금이에요. 1만 분의 75, 0.75%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2개월까지 적용되고 이런 것들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재산세는 물납 허용되고 분할납부도 허용되고요. 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재산세.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상속세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허용돼서 전년도보다 올해 급격한 재산세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 규정을 두고 있고 소액징수 면제 규정 두고 있다 이런 것들. 187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다 우리가 기초과정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재산세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냐.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우리 5가지잖아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인데 먼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토지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자 재산세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5가지. 이런 것들 우리 배웠었고요. 그럴 때 거기 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지. 양가로 1번 토지 보니까 토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죠 여러분?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들 밑줄이고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왜 제외합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초인문과정부터 항상 말씀드린 것이 우리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을 꼭 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그럴 때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할 때 일단 보세요. 가격을 평가할 때도 공시가격, 주택의 시가순액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건물과 주택과 이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하고, 그죠 여러분들? 하나로 가격을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에는 그 부속 토지 가격도 포함한 가격입니다. 아파트 같은 것은 대지권의 가격도 포함한 그런 가격입니다. 하여튼 부속 토지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통합해서 가격 공시 가격을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통합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통합해서 과세하는데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자,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게 모든 토지입니다.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고, 근데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이거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뭐 이런 것들 자 했었고요. 우리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도 항상 비교해서 주택은 그래서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근데 상가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상가의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의 건물은 건물 가격만 따로 각 공시가를 평가하고, 토지는 토지 가격만 따로 공시가를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상가는 건축물분 재산세로,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따로요. 그래서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공시가를 평가할 때도 과세할 때도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하고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통합해서. 아셨죠? 요거. 자,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것들 밑줄이고, 그 다음에 보충 내용 보면 모든 토지, 재산세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토지대장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의 지목 등이 등재되어 있잖아. 모두요? 살짝 밑줄이요. 미등록된 토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밑줄이요. 건축물이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취득세에서 그 배운 건축물처럼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레저시설 같은 도크시설 같은 저반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 레저시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등 해가지고 쭉 보시면 되는데, 그 다섯 번째 줄인가요? 아니, 네 번째 줄.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하고, 공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다. 여기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무건축물도 당연히 대상이 된다. 우리 실질과세는 측정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고요.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므로 건축물분 재산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이런 것들. 자, 188페이지 넘어갑니다. 건축물의 범위를 보면요, 읽어보시는 거고, 우리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토지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시설물도 대상이 되는데, 레저 시설 나왔다. 항상 뭘 떠올려요?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이런 시설물도 어떤 재산세 대상이 된다는 거.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 주택이요. 상시 주거용 사용하는 주택. 니은번 좀 보실래요, 여러분들? 니은번.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어떻게 한다? 통합해서 항상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 부과한다. 이런 것들. 디귿번 보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요. 취득세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별장이나 고급락장이나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 불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봐서 중과세 했잖아요. 지방세에서는 좌우지간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 불명하다.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입니다. 그래서 도시적은 5배, 도시옥박 10배 이름 틀려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주택 부속 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속 토지 범위가 양도세에서는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몇 배요? 5배. 도시옥박은 몇 배요? 10배. 그런데 지방세는 무조건 몇 배다? 10배입니다. 그 다음에 살짝 체크하시고 189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리을번이요. 다가구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구분 생활, 밑줄이죠 쭉.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생활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밑줄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구주택이요. 주택법상 공법에서 배우다시피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인데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자, 뭘 판단할 때, 물론 이제 주인 한 사람한테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겠지만 뭘 판단할 때 다가구택은 지방세에서는 공동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하게 구기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바꾼다 뻔하지 뭐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봅니다. 자,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도 최근에 한번 나왔고요.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겸용주택 보겠습니다.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인데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의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지죠. 주택으로 보면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해서 주택분자산세로 과세해요. 세율이 달라요.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해서 건물은 건축물분자산세로 토지는 토지분자산세로 과세하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 확 달라지는데 그럴 때 기억번 봅니다. 1통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1통의 건물에다가 제가 사각형 딱 해놓으라고 그랬죠. 1동 건물에다가 1통 건물 한 개동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자, 지난 순환에도 했던 거예요. 이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밑줄이죠.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크든 작든 어떻게 한다? 주거 부분만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주택 외의 부속 토지 구분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랬냐면 우리가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예를 들어서 자, 건물 겸용주택이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겸용주택. 자, 그래서 요거 1동 건물이요. 건물 한 개동 1동 건물이 만약에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면적에 비해서 주거부만 주택으로 봅니다. 건물 한 개동이 1층, 아이고, 그림이 조금 그렇다. 1층은 상가고, 그 다음에 2층 주거 면적이고, 3층 뭐 주거 면적이다. 그러면, 자, 그러면, 주거 면적이 60%고, 주거 이해 면적이 40%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1동 건물, 주거와 주거 이해도 겸용될 때 얘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주거부만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0% 면적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자, 40%는 뭐래요?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60% 면적은 건물 면적에 따라서 주택의 부속 토지로 과세하고 주택의 토지로 부속 토지로 40%는 뭐로요? 상가 토지로 과세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해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X입니다.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뭐 한다고요?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아셨죠? 왜 날 노려보고 있나? 아이고, 진짜. 몽신 강림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든다, 어째? 아니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1구의 건물 한번 봅니다. 또 1구 건물도요, 여러분들이 1구 건물도, 여러분들이 1구의 건물도 어떻게 해놓냐면, 여러분들이 1구 건물도요, 자, 이렇게 해놓습니다. 1구 건물도, 거기 사각형을 묶어요. 그래서 1구 건물, 독립하게 구기된 1구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의 겸용주택일 때 사각형을 묶어놓고요. 1구 건물 겸용주택일 때 봅니다. 1구 건물이라는 것은 방 하나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학원 있는 이 건물 한 개층 전체에서 만약에 일부를 만약에 보일러 깔고 그 다음에 싱크대 설치하고 방 만들고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는 상가고 그러니까 주거와 주거 이용돼 겸용되잖아요. 그래서 1구 건물은 한 개층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1구 건물이요. 한 개층 전체에서 한 개층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1호와 102호로 독립하게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학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101호와 102호가 각각 그러면 독립하게 구역된 1구 건물이 됩니다. 각각 독립하게 구역된 1구 건물. 102호가 딱 사용하는 애가 102호 사용하는 애가 딱 절반 면적은 자 주거용 면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 면적으로 나머지 딱 50%는 또 상가 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얘 102호가 도대체 주택이냐 상가냐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거기 봐야죠 한번. 자, 우리 지난 수련에 배웠지만 1구 건물이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밑줄이죠. 주거용 상대는 면적이 전체 얼마야? 100분의 50,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사례에서 102호는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102호는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자,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 50%만 돼도, 딱 50%만 돼도 얘는 뭐라고요? 1구 건물은, 요 102호는 1구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거와 주거 이용대 겸용될 때, 자, 겸용주택은, 일동 건물은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주택면이 크더라도. 근데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여러분이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50%.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뭐다? 전부 주택이다. 50%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나왔다시피 재산세에서 1동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어떻게 한다? 주거분만 주택이고.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고요?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얘네들은 뭐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쭉.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세상별 재산세 구분, 그래서 표를 보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서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토지분 재산세로. 건축물, 자, 주택 2 일반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자, 그 다음에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그죠?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90페이지 예제 문제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었는데 19회 이제 기출문제였었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하여튼 다시요. 재산세상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상처 말고 써야죠. 여러분이 뭐 전국모의사 봤나요? 네, 전국모의사 봤구나. 제가 전국모의사에 3월달 전국모의사 출제한 게 재산세 대상 아닌 거 해가지고 차량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그죠? 아유, 생각도 안 나는구만. 소리. 차량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 우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런 거예요. 5가지.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자,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요. 자, 항공기. O. 자, 시가편액이 1억 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자,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든 아닌 선박이든 고급 선박이든 아닌 선박이든 하여튼 선박,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선박은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주택, 고급주택이든 아닌 주택이든 주택은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다. 카지노에 사용되는 건축물, 호프집에 사용하는 건축물이든 카지노에 사용하는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과수원이요? 토지면은 농지든 아니든 자,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토지. 차량이요? X입니다. 차량, 골프용권, 기계장비, 광학권. 얘네들은요, 약 익숙하지만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우리 재산세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니까 차량, 기계장비, 골프용권, 광학권 아닙니다. 취득세 대상은 되지만. 그 다음에 취급법, 법령에서 신고된 20타석 이상 골프연장. 아까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장 나왔다, 레저시설 구간 반복을 한 20번 더 해야 되겠구만, 여러분들. 이런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 자, 이래서 19회 시험 때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19회 시험 때 공부 잘하는 수험생일수록 당황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골라보니까 4개가 더 되는데 보니까 여기 보기에는 4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뭐가 내가 잘못됐나 막 해가지고 당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 거지 모두 골라라가 아니니까 기억번 1번이 정답입니다. 기억번 1번이 정답.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2절 과세상 토지구분. 작년에는 별표의 3개라고 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막 강조했었는데,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작년 책을 만약에 딱 보면은 아마 별표의 3개 딱 돼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책을 갖고, 작년 책 갖고 보면. 근데, 올해는 요거 토지용 구분, 제2절 토지 대상 구분이요. 요거 올해는 뭐 독립화문제로 출제하는 건 낮지만 간접적으로는 또 그래도 알아야 돼요. 토지용 구분을. 그래서 일단 별표에 2개 합니다. 그 뒤에 있는 어떤 것을 좀 볼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요 속에서 또 어떤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별표 2개 해놓고 갑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토지용 구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